안녕하세요, 회색신사입니다. 오늘은 항해사 마도로스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항해사입니다. 네, 배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해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네, 보통 이제 배를 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제 배를 탄다 하면 뭐 고기를 잡냐, 뭐 어선을 타냐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거부터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거는 상선, 즉 이제 상품을 운반하는 배죠. 상품의 종류에는 뭐 다들 뭐 컨테이너선이나 뭐 카캐리, 자동차 운반선 아니면 뭐 LNG, LPG 운반선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수출 수입의 운송 수단은 비행기가 아닌 배잖아요. 배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운반하는 사람들을 상선사관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는 일은 항해사, 즉 이제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 네,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라는 것 자체가 24시간 운항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운전하는 곳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운전하는 곳을 이제 선교라고 부르는데 통상 브릿지라 그러거든요. 배 제일 위에 있는 항상 선교에 사람이 비지 않게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항해하는 건 어렵나요? 항해 자체는 요즘 뭐 자율주행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도로처럼 막 차처럼 이렇게 많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라는 곳이 워낙 넓기 때문에 따로 계속 보면서 운전을 하진 않고요. 이제 항로라는 게 있는데 그 항로를 정해주면 이제 그 항로에 맞춰서 이제 배가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혹시나 다른 배들을 조우하거나 아니면은 뭐 변침, 그러니까 즉 방향을 바꿀 때 타기라고 부르는데 이제 막 그 영화처럼 큰 거 이렇게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을 이렇게 돌립니다. 요새는. 네. 이제 각 당직 항해사들이 그 탈을 조절하면서 네, 항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배를 한번 타게 되면 그 같은 배만 계속 타는 거예요, 항해사는? 예, 항해사도 이제 각자 회사에 소속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현대상선이라든지 뭐 대한해운, 페노션 등등 여러 가지 선사들이 있는데 선사마다 각자 특색이 있고 각자 주력하는 그런 물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 그 회사에 있는 배들을 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G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지금 취직이 되어 있는 상태고 LNG 선도 여러 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LNG 선들을 돌아가면서 타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한국에서는 부산항에서 출발하나요? 아니요, 이제 LNG 부두는 한국의 평택, 인천, 아, 그다음에 통영, 동해 이렇게 네 군데 지금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디로 가나요? 미국 남부 휴스턴 쪽으로 가거든요. 음, 태평양을 지나서 파나마 운하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서 이제 휴스턴 지역까지, 미국 남부 지역까지 갑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네.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네. 며칠이나 걸리나요? 통상 한 3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한 달,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달 만에 한 번씩 한국 땅을 밟나요? 땅을 밟는다는 말은 제가 내린다는 말이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한국 왔다 그러면은 제가 뭐 내린 줄 알아요. 내린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계약 기간 동안은 배를 타야 되는 거고 이제 한국에 왔다고 내리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화물을 이제 내려주고 저는 바로 다시 다음 항로를 진행하는 거죠. 배를 그러면 오랫동안 타고 계시는데 네. 이 타지 생활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의식주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옷을 뭐 여름 옷, 겨울 옷 이런 걸 다 싸들고 가는 건지. 네. 일단은 통상 제가 승선을 하면 6개월 정도 승선을 하거든요. 네. 한 배에서 6개월 정도 승선하고 한 2달 정도 휴가를 받는데 배 안에서 같은 의식주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돼야겠죠. 당연히 해결이 되고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보다 밑에 이제 위도가 낮은 지역으로 운항을 하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요. 더운데 제가 배 안에서는 항상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그렇게 겨울옷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항상 추리닝이나 이렇게 편한 옷 입고 평상시 쉴 때는 그렇게 입고 뭐 근무복이나 작업복 같은 거는 이제 보급을 받고 이제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리해 주시는 파트가 따로 탑니다. 이제 조리부가 따로 타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국이나 미국 기항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 들어갈 때마다 이제 저희가 식자재들을 수급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해주시고요. 먹었던 것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메뉴는 뭐예요?
제일 맛있었던 메뉴? 맛있게 먹을 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또 해외에서 직접 수급 받아서 먹는 음식들이 맛있죠. 뭐 예를 들면 파나마나 가면은 뭐 그쪽에 현지 음식들 있잖아요. 과일이나 망고나 아니면 뭐 랍스타 이런 것들, 이런 걸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사가지고 거기서 구워 먹거나 회로 먹거나 하면은 맛있죠. 아, 그럼 선원들이 조리부한테 이거 먹고 싶다 해서 사게 되는 건가요? 뭐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통상 조리장이 계획을 짜죠. 자, 그러면 잠자리는 네. 방은 몇 인실이에요? 아무래도 큰 배 같은 경우에는 거주구역도 클 거고, 작은 배 같은 경우에는 거주구역도 작을 건데, 통상 상선은 1인실이고요. 1인실. 네. 본인 타시는 거는 한 몇 평 정도 될까요? 이것도 이제 직책에 따라 다른데, 네. 이제 아무래도 올라갈수록 방이 커지겠죠? 그래서 제가 평수를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투룸이었습니다. 본인 직책이 뭔데요? 아, 제 직책은 지금 1등 항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등 항해사는 투룸, 2등 항해사는 원룸? 이하 다 원룸. 근데 이것도 배마다 달라가지고 제가 뭐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네. 그럼 1등 항해사 위에는 누가 있어요? 1등 항해사 위에는 이제 선장님 업무실이 또 있죠. 배. 아, 선장님 투룸에 업무실 추가. 그 전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워낙 배라는 것이 종류가 많고 크기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전체가 다 해당된다는 건 아닌 거죠. 워낙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배마다 다르다는 걸 일단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배를 항해하실 때 네. 날씨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날씨 중요하죠. 그 날씨는 배에서 하늘을 보고 관측을 해서 뭐 피해가거나 그렇게 하나요? 다 예전엔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예전엔 그렇게 했는데 요즘 배에서도 인터넷이 됩니다.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통상 제가 탔던 배는 인터넷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일기예보를 본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이메일을 보내준다든지 해서 미리 이제 날씨를 예상을 하고 항해 계획을 짤 때도 날씨를 예상해서 날씨에 피해를 안 받는 쪽으로 이제 항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과목에 보면 해양 기상학 뭐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날씨에 중요하니까요. 그럼 미국 말고 다른 뭐 중동 쪽으로 많이 가시겠네요? 네, 이제 미국은 간지 얼마 안 됐고요. 주로 이제 기름은 중동에서 나니까 중동을 많이 갔었고, 그리고 그 전에 여러 나라를 갔었죠. 제가 지금 타는 배는 전기선인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전기선이고, 저는 부정기선도 타봤기 때문에 부정기선은 말 그대로 어디 가는지 몰라요. 육상 영업직에서 영업하는 거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 아프리카도 갔고. 아니, 본인이 배를 타기 전까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요? 배를 타도 모르는 거죠. 제가 지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한국으로 오고 있다. 그럼 그 한국 다음이 어딜지는 모르는 거죠. 나오기 전까지는. 아, 네. 그런 배가 대다수입니다. 그럼 본인만 모르는 거에 선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선장도 모르죠. 선장이 알면 알려주겠죠. 아, 네. 이제 회사에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동남아도 많이 다녔고, 한중일 다녔고,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세봤는데 한 30개국 정도? 30개국이요? 네, 가본 것 같아요. 그러면 30개국 중에서 가보신 나라 중에서 네. 제일 먼 곳이 어디예요? 제일 먼 곳이요. 기억에 남는 나라 준비하고 있었는데 먼 나라 얘기해서 당황했네. 30개국 가보신 나라 중에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는 어디예요? 아, 저는 남아공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남아공. 네. 왜, 이유는 뭐죠? 이제 나라마다 도착을 하면은 이 풍경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뷰. 네. 나라마다 부두마다 다 다른데 풍경에 압도된다는 느낌은 남아공에서 처음 받았거든요. 무슨 풍경이 있었길래요? 남아공에 케이프타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그 도시에 가면은 그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큰 산이 있거든요. 네. 그 산에 걸쳐진 구름과 이 석양과 이 모든 조화가 너무 제가 압도당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네.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약간 순종적인 타입이신가요?